자, 첫 번째 실수 또는 식. 이 실수 또는 식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냐면요,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대소 비교라고 하면 좀 약간 그럴싸해 보이는데, 너희들이 자주 쓰는 말로 이렇게 약간 좀 편안한 일상어로 얘기해 보시면 정확하게 이런 얘기예요. A하고 B라고 하는 두 가지 식 또는 문자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큰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주황색 글씨로 써드린 A와 B 중에서 누가 더 크니라고 묻지는 않아요. 그렇게 수학 문제가 친절한 거 본 적이 없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야,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말해줘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굉장히 수학적인 표현으로 너희들한테 묻기 시작할 건데, 너희들이 첫 번째 좀 눈치를 채셔야 될 게 뭐냐면, 둘 중에 누가 더 크니? 라는 질문 자체, 수학적인 질문 자체를 너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문제에서 이 수식이 의미하는 게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달라는 얘기구나 라는 것을 해석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걸 내가 알고 싶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할 거냐,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냐 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쓰는 아이디어는 이래요.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알고 싶을 때 A라고 하는 식과 B라고 하는 식을요 빼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크니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뭘 해본다고요? 빼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갖고 얘네들을 뺀 결과를 연산을 막 정리해 가기 시작하면서 그 연산 결과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이딴 것들을 판단하시면서 A와 B 중 대소가 누가 더 큰지를 판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여기다 빈칸을 좀 이렇게 갖다 놓고 예를 들어 줄게요. 이런 식을 하나만 가서 봅시다. 이 ax 플러스 by, 그 다음에 a 플러스 b x 곱하기 y. 그리고 전제 조건은 뭐가 있냐면 x는 y보다 크고요, 전제 조건은 x는 y보다 크고 a는 b보다 크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어요. 요거일 때. 묻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처음에 눈치챌 건 이겁니다. 이거와 이거 중 누가 더 크니? 라고 묻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수학 문제가. 야,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알려줘봐 이렇게 묻진 않죠. 보통 어떻게 물어보냐면, 얘가 얘보다 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 라고 얘기해요. 또는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얘가 이거보다 큼을 성립함을 보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나게 되는 식은 보는 바와 같이 녹색 박스에 있는 부등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혹은 다음 식 중 맞는 식들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너희들한테 어떤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것을 요구해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얘가 얘보다 크다고? 왜?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누가 누구보다 크다라는 얘기인 즉슨 얘하고 얘 둘 사이에 누가 더 크니를 너희한테 묻고 있는 거지. 아, 그럼 얘네 둘 사이에 대소를 비교해달라는 얘기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랬을 때 그게 판단이 되면요, A와 B 중 누가 더 크니? 라고 하는 질문을 알아들었으면요, 내가 그 다음 하는 행위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내가 그 다음 하는 행위가 A하고 B를요 빼보는 겁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툭, 이 두 식 한번 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 결론이 제일 중요한데, 이 세 번째 행위가 뭐냐면 이 A와 B를 뺀 식을, 늦게 와가지고 민폐 지대로 했어요 지금. 괜찮아? 수아는 오늘 영상 편집한 거 꼭 한번 받아서 에진쌤한테 받아서 한번 꼭 기대하면서, 자, 내가 이때쯤에 기침을 한 것 같은데 말면서 그거 확인하면 은근히 재밌지 않니? 원래 너네 음성이 마이크에 잘 안 들어가거든? 근데 굉장히 크게 소리치면 가끔 들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막 너희가 인터넷 세상에 너희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
라고 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수업 시간에 자기 이름을 크게 외치면 시작. 자,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보시면 내가 A에서 B를 뺀 그 식의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A에서 B를 뺀 그 식의 결과, 그 식의 결과가 0보다 큰지 또는 0보다 작은지 또는 0보다 크거나 같은지 또는 0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자, 우리 지금부터 요 과정을 이 밑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가볼 거예요. 누가 더 크니까지는 판단이 됐죠. 난 두 식을 빼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부등식에서 이 ax 플러스 by라고 하는 식에서 a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y라고 하는 식을 빼본 겁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좀 망설이는 것 줄 알아가 선생님 어디서 어디 빼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어디서 어디 빼는 건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빼셔도 상관없어요. 즉 오른쪽에 있는 얘에서 얘를 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뺀 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한 거지 누가 누구를 뺀다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얘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기 시작할 건데 전개해서 정리해 보시면 첫 번째 등장한 게 2ax죠. 플러스 2by도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ax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ay 나오실 거고요. 마이너스 bx도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by도 나오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보이는 거는 ax 하나 없어지겠네. by도 하나 없어지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식을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해 봤더니 어차피 얘네들은 공통의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건들 게 없고요. 여기는 요놈과 여기는 요놈을 봤더니 A가 공통의 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A를 묶어본직한데 라는 생각을 묶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는 게 X-Y가 하나 남을 거다까지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BY와 여기는 BX가 B로 묶이겠죠. 그래서 B로 묶어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Y가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남는데 그러려면 내가 여기서 X-Y 묶어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마이너스 B로 묶어내 봅시다. 그럼 또 애들이 짜증나겠죠? 이 새끼 한 방에 안 써?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났더니 X-Y가 마저 묶여져 나와서 내가 지금 X-Y를 묶어내고 나니까 A-B가 남게 되면서 인수분해 된 식이 남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결과를 얻고 난 다음에 너희가 뭘 판단해야 되냐면 이 결과식이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0보다 크거나 같냐? 0보다 작거나 같냐? 라는 것을 판단해야 돼. 뭔 중요하지 않냐면요. 얘가 1이냐 2냐 3이냐 그런 특정한 숫자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0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하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부호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야. 부호를. 우리 아까 전에 전제 조건에 있던 조건 중에서 x는 y보다 크다고 그랬기 때문에 x에서 y 뺀 값은 무슨 수야? 그렇죠.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크다고 그랬기 때문에 a에서 b 뺀 값은 얼마입니까? 양수. 그럼 양수와 양수를 곱한 값은 당연히 무슨 수가 되겠어? 양수라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가들아 생각해봐. 내가 A에서 B를 뺀 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건데 얘가 0보다 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B만 살짝 넘겨보시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진짜 별거 아니어 보이는 얘기인데 이 별거 보이 아닌 얘기가 집에 가서 정리를 하실 때 되게 보시면 개념서마다 다 어떻게 써놓을 수밖에 없냐면요. 다 요식만 써 있어요. 요식만. 학생들이 보기에는 학생들이 이 과정을 처음 보기에는 되게 뻔한 얘기를 그냥 써놓은 것처럼 보여요. A-B가 0보다 크니까 A가 B보다 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읽고 넘어가 버리시면 대소비교를 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접근 자체를 못합니다. 이게 왜 대소비교를 하는 거야? 라는 얘기도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어떤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언제 대소비교를 하라고 묻고 있는 겁니까? 수학적 표현으로 언제 대소비교를 하라고 묻고 있는 겁니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내가 어떤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한다던가 혹은 다음 부등식 중 올바른 것을 골라달라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A라는 식과 B라는 식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잡아내 달라는 뜻이고 누가 더 큰지를 알고 싶을 때 우리는 무슨 행위를 한다? 빼본다죠. 오케이. 그 두 식을 뺀 다음에 그 뺀 결과가 0보다 큰지 작은지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를 판단하셔서 A와 B 중 누가 더 큰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과정인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쉬워요. 이게 하나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날로 드십니다. 가봅시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디어는 A와 B 중에서 누가 더 큰지 알고 싶은데 이 방법이 먹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보통 대표적이냐면 문제 내에서 루트를 포함하고 있다라든가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식.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식끼리는 빼도 대소 비교를 하기가 좀 힘들죠. 또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식들.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식 또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들은요. 그냥 빼가지고는 절대값이나 루트를 처리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씁니까? 라고 하시면 얘네들을 제곱해서 빼도 괜찮다요. 그냥 빼는 것이 아니라 제곱해서 빼도 괜찮다.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우리가 루트를 포함하고 있다던가 혹은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다던가 무엇을 보장하냐면 그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식들이 양수라는 것을 보장하죠. 즉 A가 B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즉 A와 B가 두 수가 다 양수인데 그 두 수의 대소가 A가 B보다 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A제곱과 B제곱을 비교해 본 식도 당연히 대소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아이디어죠. 우리는 이 역과정을 이용하려 하는 겁니다. 제곱한 거를 빼서 대소를 비교하여도 원래 있던 식의 대소는 그대로 유지된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 내에서 너희들이 나 그냥 빼기에는 이거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이 된다면 루트 또는 절대값이 포함돼서 얘네들을 각각 뭐 한 다음에 빼겠다? 제곱한 다음에 빼겠다라는 아이디어야. 자, 그럼 아가들아 역시 똑같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요거일 때 문제 내에서 나한테 루트 2A 플러스 2B라고 하는 식과요. 그 다음에 루트 A 플러스 루트 B라고 하는 두 개의 식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가 더 크니라고 물어보지는 않아요. 너희한테 어떻게 물을 게 훨씬 많냐면 여기는 요 새끼가 여기는 요 새끼보다 크다. 이게 참임 혹은 거짓임을 증명해달라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부등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인지하는 거냐면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의 대소를 비교하게 해달라라는 것이고 얘네들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뺄 건데 오케이? 보다시피 루트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빼게 되면은 별다른 소득이 없죠. 못 믿겠는 눈치인데 한번 빼보세요. 루트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루트 A 루트 B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양음을 따질 수는 없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좌절스러운데 라고 했을 때 무슨 아이디어를 쓰겠다? 각각의 식을 제곱해서 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독트가. 자, 그러면 여기는 요 식을 우리가 제곱을 해봅시다. 얘 제곱하면 얼마 됩니까? 2A 플러스 2B가 나오겠죠. 두 번째,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 A 플러스 B 그리고 더하기 2 루트 AB 되겠다까지 하시겠어?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네들을 제곱한 식을 빼겠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빼버렸어요. 그냥 무책임하게. 그러면 아가들아 여기는 이 새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A가 하나 남을 것이고 마이너스 2배의 루트 AB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하나 남겠다까지 하시겠습니까? 이게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너희가 당연히 예전의 경험을 살리고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면 이게 보이실 거야. 루트 AB라고 하는 식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고 하는 식일 거라고 느껴지실 거고 그냥 A라고 하는 놈은 루트 A의 제곱이라는 거 보이실 거고 그냥 B라고 하는 것도 루트 B의 제곱이다까지 하시겠어? 이렇게 식을 바꿔서 써보고 났더니 현재 여기는 이 식이 무슨 식이 돼버려?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식이 되겠지. 응? 뭐? 나 서유한테 지적당했어. 기뻐해야 되는 거냐? 짜증내야 되는 거냐? 살면서 서유한테 지적을 당하다니. 발전했다고 볼게 서유야. 발전한 거야. 옛날에 맨날 질책만 듣던 우리 서유가 이제 남을 잘했어요. 두고 봐. 자, 야 이제부터 서유 숙제하려고 나한테 바로 보고해라. 알겠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완전 제곱식이 됐으니까 이 갈호 안에 있는 식이 숫자가 모든 관계없이 제곱해버리면 항상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언제 등호가 성립하겠니? 얘가 0이 될 때니까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 이해하시겠어요? 얘가 됩니까?
자, 난 제곱해서 뺀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상관없다라는 얘기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대소를 비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십니까? 세 번째, 지수라고 하는 단원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세 가지 아이디어가 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빼기도 해봤고 제곱해서 빼기도 했는데 사실 그렇게 뺐더니 대소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0보다 큰지 작은지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마지막 아이디어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시도. 나눠봅니다. 두 식 또는 문자를 나눠봐요. 대신에 나눴을 때 얘네들이 어떤 전제 조건을 좀 갖고 있어야 되냐면 A라고 하는 식과 B라고 하는 식은 양수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음수에서는 활용을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는 조금 이따 증명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나눠서 무슨 결론에 도달하고자 함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나눴을 때 내가 만약에 A라고 하는 식과 B라고 하는 식을 이렇게 나눠봤어. 누가 더 큰지 몰라서. 나눴을 때 얘 결론이 지금까지는 계속 0보다 큰지 작은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 이거였었는데 얘 결론은 조금 달라요. 얘 결론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아까 생각해봐. B분의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전제 조건으로 A하고 B가 다 양수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 너희가 부등식을 배웠을 때 양변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이 식에서 양변에 B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가 않죠. 따라서 현재 이 식은 어떻게 바뀌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시면 A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B보다 라는 식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A와 B가 둘 다 양수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두 식을 나눠봄으로써 1이라고 하는 숫자와 크기를 비교하게 되면서 얘네들의 대소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좀 독특한 상황에서 예제 하나만 빨리 풀고 넘어가 볼게요. 이런 상황 한번 가보자고요. 3의 30승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이거와 그 다음에 10의 15승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고 이렇게. 이 두 숫자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 달래요. 둘 다 계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숫자야. 3을 30번 곱하면요, 뭐랄까, 고등학교 생활은 일단 끝나요. 그죠? 10을 15번 곱하는 건 그나마 좀 쓸만은 한데 쓰다가 아마 밥 먹을 때 됐을걸요? 0을 막 쓰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어떻게 보지? 라고 생각하는 게 되는 거죠. 빼볼게요. 뺐어요. 그리고 느낌은 망했어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제곱해서 빼봐야지. 그래서 제곱해서 빼봤어요. 더 망했어요. 느껴지시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 그냥 빼고 그 제곱해서 빼고 이거는 못 풀겠다 생각이 드시니까 이거 어떻게 보겠다? 나눠보겠다 생각하는 거죠. 나눠봅니다. 무책임하게 10의 15승을 분모에 그 다음에 3의 30승을 분자에 이렇게 갖다 놓은 거죠. 얘들아, 지수라고 하는 건 별거 큰 의미가 없어요. 3이 몇 번 곱해졌다는 얘기야? 12? 그러면 이런 게 당연히 가능해요. 내가 여기서 공통수를 묶어내도 상관없죠. 당연히 얼마를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러면 10에 3에 2승의 전체 15승을 써도 상관없죠. 그죠? 그럼 아까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뭔지 잘 봤더니 이거 분모는 10이고 분자는 9네요. 10분의 9는 1보다? 예. 그럼 1을 15번 곱해봐야 1밖에 안 되니까 1보다 작은 수를 15번 곱하면 당연히 1보다 작겠네. 여기서 얘를 나눴더니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둘 중에 누가 더 크네? 그렇죠. 얘가 더 크네라고 하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대소를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 세 가지 아이디어가 첫 번째 뭐 한다? 빼본다. 두 번째 제곱해서 빼본다. 세 번째 나눠본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기억하고 계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되십니까? 자, 갑시다. 이렇게 꽁지락꽁지락거려.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뭡니까? 라고 하는 건데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름에서 좀 뭔가 너희가 느끼고 시작하셔야 돼. 얘들아, 부등식이긴 부등식인데 무슨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래요. 말이 좀 무섭죠. 어떤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입니까? 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쓰지 말고 그냥 봐봐. y는 x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이런 이차함수가 있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너네 부등식 풀 때 이런 거 했었던 기억이 좀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요 함수 그려볼 수 있겠니 얘들아? 아래로 블록하죠? 오케이. 1차식이 없어요. 대칭축이 네, y축이요. y축. 그죠?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2는 y절편이요. 그래서 그래프를 펴보시면 이렇게 생겼겠네 라는 거 다들 느껴지시죠? 여기까지 했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 이런 게 있다고 치자고요. 오케이? 얘도 역시 그려보면 최고차 합의 개수는 양수고 대칭축은 그래서 1이고 1차 합의 개수의 절반의 반대부 부호반대. 마이너스 7은 y좌표이죠. 오케이? 그럼 여기 지나야 하고 대칭축 여기고 뭐 대충 그려보면 한 이 정도 그려지지 않겠나? 이때 x축과 만나고 있는 이 두 점을 우리는 저 2차 함수 그래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시면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구해주세요. 이게 바로 근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하다고. 이 그래프의 높이가 0이 되는 순간에 x좌표를 찾아주세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부등식이 돼버리면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아달라가 아니라 얘가 0보다 큰 순간을 찾아달라고 하면은 이 그래프의 높이가 0보다 큰 곳을 찾아주세요 라는 뜻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x축이 높이가 0이 되는 순간들인데 걔보다 위쪽으로 가고 있는 그래프를 찾으니까 여기랑 여기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을 알파, 이 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x좌표는 알파보다 작을 때 x좌표는 베타보다 클 때 0보다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우리는 부등식의 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지금은 어디까지 짧아져 있는 거냐면 어떤 2차 함수가 0보다 큰 값을 범위로 구해달라고 하면 작은 값보다는 작아야 할 것이고 큰 값보다는 커야 돼라고까지 정리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얘가 0보다 작은 범위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들아, 그렇죠, 높이가 0보다 작은 범위 구해달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따라서 x값의 범위가 뭐하고 뭐 사이? 알파하고 베타 사이 값을 구하면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이게 우리가 부등식에서 해로 구하는 과정인데, 절대 부등식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절대 부등식은요, x값에 따라서 근이 존재하거나 근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게 아니에요.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x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식이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래프를 살짝 그려놓고 지웠는데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내가 이게 항상 성립한다고? 라고 생각해 보면서 보면은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셨더니 y는 x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죠. 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시면 너희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y좌표는 2구의 아래로 블록하고 대칭축은 y좌표니까 y축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거기 있는 그 식기가 y는 0이라고 하는 선, 즉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x값이 여기 있을 때도 0보다 위에 있고 x축이 여기 있을 때도 여기 위에 있고 x값이 여기 있을 때도 0보다 항상 위에 있잖아요. 즉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 임의의 실수라고 하는 말뜻은 모든 실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케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절대 부등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얘네들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로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문제 내에서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 그래프를 그려봄으로써 그 그래프의 높이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축보다 위쪽에 떠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것만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있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었던 걸 적용시켜 보려 하는데 애기들 생각해봐. 여기는 요 새끼가 얘보다 큰지 작은지 알기 위해서 이 두 식을 빼봐야 어차피 똑같은 상황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두 식이 0보다 큰지 작은, 그러니까 대소를 비교해달라는 상황에서 두 식을 빼보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지금은 먹히지가 않죠. 오케이? 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좌변에 있는 그래프와 우변에 있는 그래프를 내가 지금 뭐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해봐야 결국에 이차함수밖에 안 되니까 그릴 수 있는 그래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봐서 그 높이가 0보다 큰지를 확인해 보겠다 이 얘기예요. 아래로 블록한 건 분명하고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도 분명하고요. y 절편이 1인 것도 분명해요. 근데 그 정보들만으로는 x축과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그래프가 위에서 이렇게 떠 있을지 아니면 x축과 접할지 아니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날지를 어떻게 구분하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렇죠. 판별식 d가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작다라고 한다면 떠 있을 거고요. 판별식 d가 0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접하고 있을 거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하여서 내가 여기 있는 이 그래프에 판별식을 써보니까 1이잖아. 그래, 판별식 d를 b의 제곱 1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서 4가 나올 거고요. 보시다시피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값의 결론을 갖기 때문에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x축 위에 떠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겠네 라는 겁니다. 그럼 x값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큰 그래프들이 나오겠다라는 절대부등식 성립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해요. 너희가 지금까지 배워왔었던 것들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애기들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우리 예전에 방부등식 배울 때 허그를 갖고 있는 방정식으로 2차 방정식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기억나십니까? 얘는 진짜 워낙 자주 나왔었잖아요. 오케이? 이거의 근도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걸요? x는 얼마입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그죠? 오케이? 따라서 얘네가 허그를 간다는 얘기는 x축과 만난 점이 없을 거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되십니까? 자, 그럼 아가들아 당연히 자매품 이런 것도 성립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도 항상 뭐보다 크겠어요? 얘도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겠다 자연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시면 일단은 판별식 D를 써보면 바로 다이렉트로 결과를 알 수 있긴 한데 내가 지금 너희한테 요구하는 건 이런 거야. 너희 이 방정식 뭔지 알잖아. 많이 봤잖아. 그러면 얘도 같이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얘만 많이 봤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만약에 많이 안 봤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많이 보세요 빨리. 예. 앞으로 정말 자주 나와요. 문제에서 훅 치고 나옵니다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얘가 항상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아이디어들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x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라고 한 식이 있다 칩시다. 얘가 0보다 크냐? 라고 물어봤다고 치자고요. 너희가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물론 방금 전에 봤었던 그래프를 활용하겠다는 아이들은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잘 봐. 얘를 a에 관한 2차 함수로 보자라는 거야. a에 관한 2차 함수로 봤을 때 판별식 d가 뭐가 돼버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판별식 d를 한번 써봅시다. 얘가 a에 관한 2차 함수면 개수가 1차 샵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2b가 돼버리죠. 오케이? 그리고 상수가 얼마나 되는 거야?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판별식 d는 4분의 d 짝수 공식 쓸 수 있을 것이고 4분의 d 1차식 앞에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b제곱. 오케이? 됐어요? 마이너스 ac니까 a는 1이고 c는 b제곱이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b제곱. 얼마 나옵니까? 판별식 d가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판별식 d가 0이니까 얘가 지금 x축에 a축에 접하고 있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방금 전에 봤었던 그래프로서 활용도 가능한데 사실 얘를 그래프로 그리기에는 우리가 이 식을 너무 많이 봤단 게 그죠? 이거 뭡니까? 이 식. 완전 제곱식이잖아. 곱셈 공식에 의해서. a 플러스 b의 뭐?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판별식을 쓰겠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떠오르시겠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가로 아래에 있는 숫자 또는 문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걔를 제곱해버렸으니까 항상 뭐가 되겠다? 양수가 되겠다는 생각인 거고, 얘네 둘이 0이 되면 A 플러스 B가 0이 돼버리기 시작하면 얘네들의 결과도 0이 될 수 있겠다는 결론인 겁니다. 따라서 얘가 항상 0보다 커 나갔다는 얘기는 얘도 항상 0보다 커 나갔다는 결론에 도달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다못해 여기가 플러스 AB가 아니라 마이너스 2AB여도 똑같이 성립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심동. 이것도 뭐 고등수학 상에서 겁내 많이 보셨던 식의 일부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어떻게 식변형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건데, 얼마 묶어내면? 2분의 1을 묶어내시면 각각의 항에 2배씩 곱해주면 되니까 2a제곱 나오실 것이고 2b제곱 나오실 거고 2c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배 ab 마이너스 2배의 BC, 마이너스 2배의 CA다까지 이해되셨음? 자, 아가들아, 이 A제곱이라고 하는 식은 A제곱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2개. 이 B제곱은 B제곱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개. 이 C제곱은 C제곱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개. 한번 생각해봐. 마이너스 2AB 입장에서 A제곱 하나와 B제곱 하나가 있으면 A제곱 하나와 B제곱 하나가 있으면 뭘로 바뀌어? 완전 제곱식으로 바뀐다 이해하시겠어? 마찬가지로 EBC 입장에서 B제곱 하나와 C제곱 하나가 있으면 B제곱 하나와 C제곱 하나가 있으면 역시 완전 제곱식으로 바뀐다 이해하시겠어? 마지막으로 ECA 입장에서도 A제곱 하나와 C제곱 하나를 묶어버리시게 되면 뭘로 바뀐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는 상황이라고. 따라서 갈호 안이 다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라고 하시면 2분의 1로 묶여져 나오시고, 여기는 요 새끼가 A-B의 완전 제곱으로 묶일 거고요. 두 번째 식이 B-C의 완전 제곱이 되실 거고요. 세 번째 식이 C-A의 완전 제곱으로 바뀌겠다까지 하시겠습니까? 됐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 보이시는 요 새끼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0보다 커라 같을 것이고, 여기 보이시는 요 새끼도 0보다 커라 같을 것이고, 여기 보이시는 이 새끼도 0보다 커라 같은 수이기 때문에 0보다 커라 같은 수 3개를 더하게 되면 0보다 커라 같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까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얘가 0보다 커라 같다는 것은 얘는 얘랑 같으니까 얘도 0보다 커라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고등수학 상할 때 자주 봤었던 식이니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요거 하나만 좀 플러스 시켜놓읍시다. 얘가 어떤 곱셈 공식의 일부였었지. 기억나세요? 뭐였었지라? 그렇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라고 하는 식의 인수분해의 일부였었어요. 어떻게 인수분해 됐었습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고 하는 식의 일부였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너희가 얘가 0보다 커 나갔다는 걸 증명한 것을 이 식을 통해서 문제에서 출제될 경우도 있다는 것도 같이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